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 자, 오늘은 가을철에 칙칙해진 피부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 피부 의학적인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부톤은 내 피부가 얼마나 밝은지 또는 어두운지를 뜻하고, 여기에 요즘은 이 퍼스널 컬러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영상 한번 다룬 적 있었죠. 쿨톤과 웜톤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피부의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도화시킨다면 피츠패트릭 스킨 타입, 이 피츠패트릭 피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피츠패트릭 피부 유형이란 피부톤을 총 6가지로 구분하는 방식인데, 백인은 보통 한 1에서 2형, 흑인은 5에서 6형, 우리나라 사람 보통 3에서 어두우면 5형까지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부톤은 기본적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부가적인 요소로 내 피부 타입 안에서 최대한 더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피부톤 관리는 이 생기 있는 이미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피부톤을 밝게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뤘었죠. 자, 우선 자외선 자체로는 UVA와 UVB가 있는데, 이 UVB의 적절한 노출이 이루어진다면 비타민 D의 합성이 촉진되면서 피부 안에 있는 이 콜레스테롤을 통한 비타민 D3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칼슘 흡수 촉진으로 이 뼈 건강 유지 및 근육 기능과 이 염증 조절에 관여하면서 이 신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좋은 역할을 해주지만, 피츠패트릭 피부 유형 3에서 4 정도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사실 이 UVB를 통한 이 광합성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외선 조절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최소 10분에서 25분 정도 광합성에 노출이 된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만약 그 이상으로 노출이 될 경우에는 일광 화상이나 기미, 주근깨 등 이 피부 색소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논문에서도 우리나라 정도의 위도를 가진 나라에서 양 손바닥을 펼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시간만 노출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비타민 D는 충분히 합성이 된다라고 제가 언급했었던 영상이 있었죠. 자, 따라서 적절한 광합성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단점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은 결국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고, 또한 비타민 D는 영양제나 식품으로 충분히 보충을 해주는 게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그리고 3-4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를 살펴보면 일단 주로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이 무기자차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의 줄임말이고, 유기자차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의 줄임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으로는 무기자차는 피부의 바깥에 일종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 자체가 아예 피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방식이라고 친다면, 유기자차는 일단 피부 안에 이러한 직접 자외선 차단 성분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피부에 닿는 자외선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 안에서 이러한 자외선을 흡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자, 자세한 자외선 차단제 선택법과 사용법은 제가 위쪽 제 영상 링크를 꼭 클릭해 주셔서 한번 보시고요. 자외선 차단제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선 자외선 수치가 높은 날에 외출할 경우에는 꼭 모자나 선글라스 그리고 양산과 같이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실내 활동에서도 UVA가 사실 유리창이나 커튼, 블라인드를 통과하기 때문에 자외선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되도록이면 창문과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겠죠. 자, 선크림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피부톤을 밝게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정확히는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톤이 어두워지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개념입니다. 활성산소는
몸 안에서 산소 분자가 불완전한 상태로 변환되는 형태로서 이 적당한 수준에서는 신체 기능 유지에 일정 부분 도움도 되긴 됩니다. 자, 하지만 과다하게 되면 이 세포 손상이 발생을 해서 피부 건강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자, 특히 이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되면 각질 형성 세포, 피부의 이 바깥층에 있는 각질 형성 세포의 각화가 이루어져서 이 탈락과 재생이 반복되는 이 턴오버 주기가 정상 시기보다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각질이 피부에 계속 남아있게 돼서 이로 인한 피부톤이 칙칙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 수치의 멜라닌은 보통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 등과 같은 이러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이 멜라닌이 사실 과다하게 생성된 경우에는 활성산소를 역으로 더 생성하게 되어서 이 피부톤이 좀 어두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활성산소를 조절할 수 있는 생활습관이 중요하겠죠. 자, 이걸 살펴보면 당연히 비타민 C나 E,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오렌지 등을 드시면 좋고요. 블루베리와 같은 과일이나 시금치, 당근 등과 같은 식품도 도움이 됩니다. 자, 또한 이 채소 및 아몬드, 견과류 등으로도 이 활성산소를 중화 및 줄일 수가 있고요. 음료의 경우에는 녹차나 홍차에 함유된 이 폴리페놀이 활성산소를 중화하기 때문에 식후에는 한 잔씩 섭취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면과 운동량 조절입니다. 자, 이 하루 활동을 통해서 소모 및 손상된 이 피부와 근육 기능의 회복과 또 생체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생이 이루어지는 이 수면은 이 대한수면학회에서 권장되고 있는 시간이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인데 이걸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또한 수면의 질을 위해서는 잠들기 전에 어두운 환경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고 제가 그래서 블루라이트 차단을 위해서 나이트 시프트나 이런 거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침대에 계속 누워있기보다는 잠깐의 활동을 통해 이 몸의 피로도를 좀 높여서 졸음을 유도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운동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활성산소 있죠. 이 주범, 이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운동은 너무 과다하게 되면 이 활성산소의 증가에 따른 피부 및 신체 노화를 가속화시키지만 사실 적절한 운동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신체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각종 항산화 물질이 생성되어서 노화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절한 강도의 이 꾸준한 운동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꾸준한 운동의 강도 및 시간은 성별 및 신체 조건에 따라서 각기 다르겠지만 사실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한 2시간 이내로 걷기, 그리고 달리기, 수영, 줄넘기 등의 유산소 운동과 그리고 푸시업, 그리고 스쿼트, 그리고 런지, 벤치프레스 등의 이러한 근력 운동을 한 7:3 정도의 비율로 설정을 해서 꾸준히 병행을 한다면 사실 이러한 항산화 물질 생성 및 또 작용에 따른 이러한 활성산소를 좀 억제를 해서 피부톤이 어두워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일상적인 노력과 함께 병행하면 좋을 이러한 홈케어 성분부터 이 피부과 시술까지 제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케어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성분은 피부심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우리 부시미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아미노산 중합체의 일종으로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꼽히며 이 피부톤을 결정하는 멜라닌 세포 중에 우리가 갈색과 검은색을 띠는 유멜라닌이 있고 노란색과 붉은색을 띠게 하는 페오멜라닌이 있다고 그랬었죠. 이러한 유멜라닌보다는 페오멜라닌의 생성을 촉진시켜서 피부톤이 좀 어두워지는 계열보다는 밝은 톤으로 되는 것 쪽으로 이동시켜주고요. 또 피부가 일정 부분 환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러한 활성산소가 세포와 접촉하면서 이 세포막의 지질을 산화시키는 것을 좀 방지하면서 전체적인 피부 건강을 좀 유지해주고요. 신체적으로는 활성산소의 해독작용에 따른 면역 효과 등 전체적인 이러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서 가급적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섭취하는 글루타치온의 종류로는 크게 첫 번째 환원형, 두 번째 리포소말형, 세 번째
아세틸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첫 번째 환원형은 가장 대중적인 방식으로서 저렴한 가격에 따른 우수한 접근성이 장점입니다.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결국은 환원된 글루타치온이 활성산소와 만나서 산화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리포소말형은 수용성인 글루타치온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겉을 이중 지질막으로 포장한 형태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섭취 후에도 장내에서 분해되는 게 아니라 세포 내에서 흡수하게 함으로써 환원형 대비 작용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가격은 리포소말이 환원형보다 조금 비싸다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이 리포소말의 가격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왕 섭취하는 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리포소말 형태를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세틸형이 있는데요. 이 아세틸형은 글루타치온에다가 아세틸기를 붙여서 이 리포소말처럼 장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세포 내에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든 방식이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에 대한 논문 등의 근거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동시에 가격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권유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그럼 이 피부과에서 받을 수 있는 미백 시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건 뭐가 있죠? 레이저 토닝이 있습니다. 레이저 토닝은 사실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점이나 기미처럼 이 멜라닌의 제거가 필요한 부위에다가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써 고출력 레이저 사용 시에는 해당 점세포와 함께 피부 각질세포라고 하는 정상적인 피부가 함께 손상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항상 비유 드리는 게 있는데 피부 각질세포를 돌멩이라고 하고 거기에 붙어있는 이끼가 멜라닌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멜라닌 정만 날리는 게 아니라 냅다 그냥 돌멩이 자체를 깨뜨려버리는 게 바로 옛날에 그 고출력 레이저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손상받은 피부세포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다시 멜라닌을 또 끌고 들어와서 색소 침착이 유발이 될 수가 있었고 또한 흉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레이저가 파장을 길게 하면 깊숙이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너무 고출력으로 때리지 않게 함으로써 점층적으로 멜라닌, 점을 제거해서 피부가 한층 더 밝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쯤 되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레이저 토닝을 받으면 내 피부톤을 더 하얗게 만들 수 있나요? 입니다. 자,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얗게 만드는 개념이 아닙니다. 토닝은 말 그대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레이저를 통해서 TONEING, 톤을 균일하게 만드는 방식인데 여기서 이 톤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톤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를 뜻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내가 이 피츠패트릭 피부 유형에서 한 4 정도에 해당되는 타입인데 레이저 토닝을 통해서 3, 그리고 2, 100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외에도 레이저 토닝을 받는 분들이라면 몇 번을 받아야지 이 피부톤이 개선되는지도 궁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역시 개인의 피부톤과 시술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색소 질환이냐에 따라서 그 횟수가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8번 중에 4번만 받으면 절반 정도만 밝아진다거나 아니면 한 번 치료할 때마다 n분의 1씩 점점점 흐려진다거나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멜라닌의 밀도를 줄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위 면적당 예를 들어 1제곱ml라고 해볼게요. 우리 같은 동아시아 사람들은 1000개 정도의 점세포가 있었을 때 비로소 눈에 점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준값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동남아시아 분들이거나 중동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점세포가 더 많아야지 눈에 점으로 보일 거고 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점세포의 밀도가 더 적어도 눈에 점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이 예를 들어 단위 면적당 10,000개, 30,000개, 50,00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점세포의 밀도를 줄여서 눈에 보이는 커트라인인 이 1000개 이하 값으로 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시각적으로 점이 사라졌네 이렇게 느끼는 거지 실제로 점세포가 0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레이저 토닝은 항상 뭐다? 눈에 보이는 커트라인 이하 값으로 점세포의 밀도를 줄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피부과에서 많이 받는 관리 시술로 가장 기본적인 게 뭐가 있죠? 이 미백 시술 중에서 전기와 전류를 통해서 미백 성분을 피부 속에다 이렇게 침투시키는 이온 영동 치료법도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초음파로 이 피부 안쪽에다가 유효 성분의 흡수를 좀 도와주는 이런 효과를 가지는 LDM도 있고요. 앞서 살펴본 글루타치온이나 비타민 C 등의 다양한 항산화 효과를 가진 성분을 우리가 혈액 속으로 직접 주사를 해주는 배곡 주사나 비타민 C 주사도 있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시술이건 본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술을 딱 정하고 진료받는 게 아니라 진료를 통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덧셀 피부과 대표원장 심해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